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순 국장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그 타주에 가 있느라고 그동안에 이 커뮤니티 액션 방송을 잠시 한 달 동안 좀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좀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머리를 싹 깎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5일이었죠. 화요일 날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설립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그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51명의 이 이민자 커뮤니티 그 참여자들이 모두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식을 했어요.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설립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뜻에서 저희들의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 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민법 개혁에 대한 염원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에서도 이제 그 한 2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4명이 이제 같이 저와 함께 삭발을 했는데요. 그 삭발식에 대한 얘기는 우선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민법 개혁안이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연방의회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그 상태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쭉 뭐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으셨던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연방정부 예산 조정안, 연방정부 예산안이죠. 그 예산을 조정하는 안에 이민법 개혁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 8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이제 주는 그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 예산 조정안 안에 들어가서 이미 하원은 한 차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 상원에서는 그 통과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과를. 근데 이제 약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연방 예산 조정안 안에 이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법안이 과연 성공을 할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삭발을 한다든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열심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잃지는 마시고요. 지금 이제 연방상원에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그 이민법 개혁안이 포함된 예산 조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절차는 이 연방상원의 사무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안이 과연 모든 들어있는 법안들이 예산 조정안에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내려요. 그 사람이 어떤 뭐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다음에 해석을 내릴 뿐인데, 여기에서 이제 암초에 좀 걸렸습니다. 이민법 개혁안이. 이 사무처장은 이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예산 조정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다. 왜냐, 이거는 너무 이민법 개정에 관련된 문제이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제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해석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방상원 민주당 쪽이죠. 주로 지금 현재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했어요. 800만 명 그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법안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 잘 모르고 계신데 1972년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분들은 지금 신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 신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수가 적죠.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왜냐면 49년 동안 서류 미비자로 있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1986년도에 한번 또 크게 합법화 조치가 취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데, 이 1972년도라는 연도를 2010년으로 앞당기자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 미비자들은 다 합법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무처장과 민주당 측 상원의원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처장이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예산 조정 법안안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또 의견을 밝혔어요. 이 2010년으로 1972년이었던 것을 2010년으로 옮기면 약 650만 명 정도가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이 사무처장이 이거는 예산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왜 이 이민법 개혁안을 계속 예산안에 붙이려고 하냐면 일반 법안인 경우에는 60표를 얻어야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50명, 공화당이 50명이에요. 그래서 50대 50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60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집어넣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50표를 던지고 찬성표를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표가 타이를 이루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51대 50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자기 책상으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 개혁안도 지지하고 지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연방 예산 조정안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방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이민법 개혁안도 이제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암초에 걸린 것이 이제 연방 상원의 사무처장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민권센터가 소속돼 있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현재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이 사무처장의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이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포결에 들어간 적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저희들은 뭐 당연히 이 예산안에 충분히 이민법 개혁안이 들어갈 만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왜? 정부 예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수많은 서른 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어서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합법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정부의 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조정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리고 이제 예산도 그래서 1천억 달러 정도를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예산안에 이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화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무처장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의견을 무시해라. 그리고 그 의견을 무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애초 계획했던 대로 800만 명, 이 800만 명은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요. 서류비비 청년들, 18세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난민들, 이 사람들 이제 또 합하면 한 2, 3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일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뒷받침이 되셨던 이 필수 업종 노동자들, 수없이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필수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 코비드 난관을 미국이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그 본래의 안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거는 서류 미비자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지금 1천만 명 정도가 1천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미국에 이민 신청을 해놓고 이 적체 때문에 수속 적체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합법 이민 수속 적체도 단기간 내 모두 해소하는 안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합법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요. 그래서 이 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민주당 50명이 찬성표 던지고 공화당 50명이 반대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 의장이 부통령이 찬성표 던져서 51대 5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러면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인해서 드디어 한 30여 년 만에
이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11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 정도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소외되죠. 남죠. 그럼 이 300만 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노력을 펼칠 텐데요. 일단 이것만이라도 밀어붙여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이나 워싱턴 DC 미 전국에서 전부 다 지금 이 이민자 행동 주간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위와 집회와 농성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연방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넣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화요일날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단체에서 이제 까사라는 그 히스패닉계 단체에 제안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삭발식을 하자. 사실 이제 타민족들 같은 경우는 삭발식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 투쟁 과정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도 동참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51명이 지난 화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이 마주 보이는 워싱턴 머니먼트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들이 모여서 옆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하고 풍물을 치고 태평소를 불고 우리 한인단체 그 연주자들이 와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의 이름은 이제 화면에 나오신 대로 Citizenship or Buzz.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시민권을 주든가 아니면은 시끄러울 걸 각오해라 이런 뜻이죠. 저희들이 끝없이 시끄럽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지난 화요일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이 5분이 지금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보면 이제 우리 민권센터 지지자들이 민권센터 프랜카드를 들고 이제 옆에서 격려를 하고 있고, 이 5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왼쪽서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전국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인 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의 각 가입 단체들의 사무국장들이 모두 삭발을 했습니다. 이날 모두. 또 5명 중에서 4명은 모두 여성분들이에요. 제일 왼쪽서부터 이제 우리 훈토스, 그 다음에 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우리 센터의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 저기 시카고 하나센터의 사무국장,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끝사람이 우리 민권센터의 존박 사무총장이 모두 함께 이렇게 그 삭발을 하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삭발은 이제 51명 중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이제 여성들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감동적이었고요. 요 다음 이 사진은 이제 VP, 그러니까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당장 시민권을 달라고 큰 플랜카드를 들고 그 삭발을 한 사람들이 50여 명의 삭발, 사실은 52명이 넘어갔어요. 그날 당일날 또 삭발에 동참하겠다는 분들도 생겨가지고 모두 모여서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뉴욕에서 참가한 분들이 이제 뉴욕에서 20여 명이 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새벽에 내려간 사람들 중에서 4명이 이제 삭발을 했습니다. 이제 존박 사무총장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분은 이제 자원봉사자인 여성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고, 그 다음에 저희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그 4명이 삭발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날 이제 참 그 비장하면서도 이 감동적이고 또 유쾌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처음 삭발을 시작할 때 시카고에서 오신 백인 여성이 이제 삭발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주 그 길게 느리띄운 이 머리를 이제 자르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이날 온 이제 사진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머리도 길었고 여성분이고 해서, 그래서 처음 이 따내린 머리를 처음 잘라내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저희 낙하세계 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 스태프들하고 하나센터 스태프들 두 여성분들이 삭발을 한 뒤에 활짝 웃으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백인 여성분이 함께 이제 삭발에 동참해서 삭발을 한 뒤에 이제 머리를 만지면서 아주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삭발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뒤에 이제 저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죠. 그 앞에서 저희 이제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 준비한 농기나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계속 카말라 그 해리스 부통령에게 그 시민권 취득을 요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활동들 외에도 지금 미주 곳곳에서 그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맨하탄이 아니죠. 뉴욕시에서는 그 브루클린에 이제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이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집 앞에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요. 그 주로 히스패닉계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을 안 자겠다. 집에 가지를 않겠다. 그래서 그 집 앞에 농성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슬리핑백을 깔고 지금 그 이민자들이 잠을 자면서 매일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도 곧 거기 격려 방문도 하고 동참도 하고 이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 미국에서 이 1,200만 서류미 비자의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저희들 워싱턴 DC에서 참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회를 보던 한인 2세가 그 기타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그 선택을 한 노래가 아침이슬이었습니다. 이 아침이슬 노래 다 아시죠? 그 대한민국 국민가요 뭐 1위로 뽑히기도 하고 한 그 노래인데 그게 이제 그 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투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날 때 아침이슬이고 대표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투쟁을 할 때 불리던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를 이 이세가 부르면서 그 타민족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의 의미를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우리 이민자 권익운동이 그렇게 간절한 저희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No human is illegal. 사람은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 1,200만 서류민 비자 모두가 합법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민권센터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싸워나갈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연방의회나 정부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이 커뮤니티 액션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